그런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대의 기계에서 돌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대의 튜링 기계에서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더 좋아지겠죠? 그게 우리가 아는 컴퓨터입니다, 사실.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도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범용,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범용 튜링 기계의 예일 뿐이에요. 어떤 튜링 기계라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범용 튜링 기계라고 합니다. 테이프의 시작 부분에 행동표를 적어 놓는 걸로 시작해요. 그럼 튜링 기계 시작할 때 그 행동표를 읽어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그 테이프는 더 이상 손대지 않고 그 테이프 부분은 그 뒤부터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곳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행동표는 원래 없던 거를 읽어서 내가 이제 또 돌려야 되는 거야 라고 행동표를 기억해 놨으니까 뒤에 데이터를 돌리는 건데, 그러면 행동표를 미리 하드웨어에 넣어놓고 데이터만 테이프로 줬던 그 특정 튜링 기계랑 동작은 똑같게 돌겠죠. 그래서 범용 튜링 기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실행 중에 행동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만다. 한마디로 행동표 부분은 read only, 데이터 부분은 read write가 다 되는 곳. 이렇게 실행되는 코드를 read only로 분리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데이터는 read write로 하게 하는 법, 이런 거는 지금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지금 운영체제에서까지도 많이 따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범용 튜링 기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범용 튜링 기계 행동표는 하드웨어로 만들 수 있을까? 왜? 앞에 특정 튜링 기계의 기계 행동표를 하드웨어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실행할 때마다 바꾸거든, 테이프 갈아 낄 때마다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쵸?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데이터 같이 적힌 뭔가에서 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범용 튜링 기계는 이제 이런 개념의 시초기해요, 사실은. 그럼 이제 무슨 개념이요? 그럴 텐데 뭔가 좀 이름을 대주고 싶잖아. 요게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장한 컴퓨터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즘 컴퓨터에서 보면은 얘를 메모리에 읽은 다음에 그 메모리에 있는 명령표들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해서 어딘가에 저장해 놨다가 디스크 같은데 실행할 때 메모리에 올려서 그 메모리에서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 한마디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범용 튜링 기계 행동표 결과적으로는 얘를 작성하는 행위는 프로그램 작성과 마찬가지다. 컴퓨터한테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해줄 뿐이니까. 하지만 튜링 기계는 지금 봤듯이 되게 단순하죠. 이걸로 막 곱셈하고 덧셈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석사 정도 가면은 분명히 이런 거 코드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석사 다닐 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할 수 있는데 머리는 아파요.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그냥 숫자 2개 더하는 거 한 번에 하고 싶은데 튜링 기계로 할 때는 비트 단위로 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더 추상화된 거다. 얘는 좀 더 단순화됐던 거다. 그래서 추상화됐다는 의미는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런 기능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튜링 기계가 조금 더 다양한 연산, 좀 더 복잡한 연산을 지원을 한다면은 뭐 가장 기초적인 예가 2칸 이동하기라던가 2칸 동시에 쓰기 이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단순한 동작을 덜 합쳐도 되겠죠? 그러면 나름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해지겠죠? 하지만 추상화가 되면 될수록 그 속이 뭔지는 정확히 또 안 보이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즘 세상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수준 언어로 코드 한 줄 짜면요, 그거 실제 컴파일하면 어셈블리어가 나와요. 어셈블리 코드가. 그 어셈블리 코드는 여러 줄의 코드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 코드를 이제 어셈블을 해서 그거를 기계어로 바꾸면은 보통 1대1로 나오지만 뭐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1대1이에요. 그래서 N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쪽에 가까울수록 오른쪽에 가까울수록 옛날에 단순했던 튜링 기계에 더 가까울 거고, 얘도 튜링 기계보다 훨씬 복잡한 애지만 그리고 이쪽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추상화가 되는 과정일 거다. 누군가가 중간에 만들어 놓은 기능을 나는 추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자는 그런 느낌으로 요 아래 그림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럼 현대 디지털 컴퓨터와 튜링 기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현대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기계라고 할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컴퓨터는 튜링 기계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현대 기계는 거의 대부분 폰 노이만 구조를 따랐고 폰 노이만 구조가 튜링 기계랑 이제 튜링 기계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뭘 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누가 먼저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폰 노이만 구조는 튜링 기계라는 게 거의 뭐 정설이고요. 그래서 범용 튜링 기계는 현대의 모든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와요. 왜? 튜링 기계예요. 얘도 튜링 기계예요. 얘도 튜링 기계예요. 그럼 범용 튜링 기계는 얘네들 다 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디지털 컴퓨터 자체가 범용 튜링 기기이기도 하고 예전에 있던 논리적으로 있던 범용 튜링 기계도 현재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모든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단 메모리 같은데 아무데나 쉽게 접근 못했죠. 임의로 한 칸씩 옮겨야 됐죠.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단순한 튜링 기계가 훨씬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